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면, 네, 많이 엄청 밀렸습니다. 자, 밀리는 상황이고요. 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뭘 말씀드렸냐? 아직 끝난 거 아니라고. 제가 유가 $120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되게 상황이 급변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얘네 지금 주가 갈래 떨어졌다가 살짝 반등 중입니다. 그래서 자,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뭐예요? 그쵸. 달러 가격이 다시 상승 중입니다. 자, 한국은 달러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달러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달러 가격이 계속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90달러 떨어졌으면 많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90달러 떨어졌으면 많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얘네가 떨어져 봐야 여기에요. 근데 유가는 어떻게 됐어요? 90달러가 떨어졌어요. 9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90달러가 떨어진 게 아니라 9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저 생각보다 아닌 거 아니에요? 뭐 생각보다 달러는 안 떨어졌다니. 자, 제가 분명히 투기 세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엄청 뺐어요. 그리고 다시 찍어 올릴 겁니다. 요번에는 좀 세게 찍어 올릴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얘네가 이 라인대에서 어느 정도 매수를 했다고 쳐봐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매수를 했다고 쳤을 때 수익이 나는 구간은 뭐예요? 120달러 이상입니다. 이상은 올라가줘야지 수익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얘네는 안 빠져? 어? 달러는 안 빠집니다. 뭔 이유예요? 달러가 안 빠진 이유가 뭘까요? 달러는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유가 떨어지면 바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네, 선물은 뭐예요? 바로 반영되는 숫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아직 유가가 반영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천천히 반영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금액은 달러는 바로 반영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네가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유가 선물이 바로 반영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90달러까지 떨어졌으면 앞으로 빠지겠구나를 예측하는 것뿐이지 바로 반영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바로 반영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가 다시 올라와 주면요. 얘네는 계속 더 올라가죠. 아시겠죠?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돼요? 빠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오늘 빠진 정도를 보니까, 네, 빠진 정도를 보니까 슬슬 매수 들어갈까 좀 준비 중입니다. 이 정도 빠졌으면은 다시 한번 상승 구간 한번 잡아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상승 구간을 다시 잡느냐? 이렇게 빠졌는데 왜 상승 구간을 다시 잡느냐? 자, 기술적 반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일진홀딩스 지금 이렇게 엄청 밀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엄청 밀린 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계속 밀리는데 이거를 도대체 왜 들고 가는 거냐? 아직 무너진 건 아니거든요. 무너진 애들도 아직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10분봉이에요. 10분봉이고 지금 흐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바닥에서 끌어온 이후로 계속 받쳐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계속 받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뭔 얘기를 하는 거죠? 대형주는 지금 계속 유지 중입니다. 유지 중이에요. 아직 빠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정도 빠졌다는 얘기는 대형주가 유지 중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 상승한다고 보고 있는데 대형주 수급이 지금 빠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상승을 한다.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코스피는 이렇게 뭐 빠질 수 있어요. 잠깐 빠졌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가가 제가 말씀드린 $120 까지 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건 뭐예요? 달러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얘네가 이 추세선 밑으로 빠질 수 있겠구나.' 이거 뭐예요? 그쵸. 3월 달 생각하시면 되죠. 이란하고 미국하고 다시 전쟁을 했을 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결국엔 상승을 해줄 겁니다. 왜요? 얘네들 움직여 주는 건 투기 세력이고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그쵸. 상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얘네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 맞아요.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더 밑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이에요. 결국엔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달러예요. 근데 달러를 계속 강달러를 유지시키게 만드는 애들이 유가이기 때문이에요. '아 $90 까지 빠지면 엄청 많이 빠진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반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반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엄청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게 완전 이제 엄청난 하락 시그널로 막 보여지실 거고 상황이 되게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슬슬 매수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빠졌으면 한번 매수 들어갈 만한데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3-4월 달에 네. 인제 그러니까 매수를 들어가더라도 뭐 지금 매수 들어간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 한방 매수 들어가는 거냐? 이만큼 빠졌잖아요. 일진홀딩스 한번 볼까요? 아니 이만큼 빠졌는데 어떡하냐. 지금 어떡하냐. 어떡하긴 뭘 어떡해요. 저 지금 이런데. 어 그러니까 비중이 세게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럼 대우건설은 어떠냐? 비중 세게 안 들어갔어요. 아시겠죠? 자 올라왔을 때 비중 정리하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아요. 저도 지금 비중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넌 전체 계좌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지금 이래요 여러분.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에요. 여기 살펴 있네요. 네 이 상황입니다. 그쵸? 심각한 거 아니냐 마이너스 16%. 아니에요. 전 여분의 돈이 더 있어요 여러분. 여분의 돈이 더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뭐 이게 심각한 거냐? 저한테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왜냐? 나는 밑에서 더 받칠 여유의 돈이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심각한 정도는 아직 아니란 얘기예요. 비중을 줄였거든요. 지금까지 비중을 줄여 놨기 때문에 뭘 해 주는 거예요? 조심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비중주의라고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전 비중 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지금 와서 나 비중 안 줄였는데." 그쵸. 그때 비중 줄여 놓으셨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비중을 안 줄여 놓으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유가 $120 까지 갈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달러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 분명히 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중 줄여 갑니다. 그나마 좀 주가 올라왔을 때 "비중 줄여 갑니다."라고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란은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이란 문제되지 않는데 유가가 왜 움직여주냐. 이걸로 지금 시끄럽게 떠들고 있잖아요. 다시 핵 얘기 나와 가지고 결국엔 얘네 지금 군사적으로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완전히 패망한 나라입니다. 그쵸? 패망한 나라예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들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들고 가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이걸 지금 이렇게 움직여주는 애들이. 그쵸. 유가 움직여주는 투기 세력 때문에. 이걸 동조하고 있는 트럼프도 되게 웃겨요 저도 지금. 얘네 끝났는데 왜 이러는 거냐. 그쵸. 끝났는데. 가서 솔직히 말해서 얘네가 와 가지고 그냥 위에서 꽝꽝꽝 더 때려 버리면 방공망이 완전 망가졌기 때문에
그럼 미국 애들 들어가서 다시 한번 다 때려 버리면 네 이란은 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상군 투입하면 상자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란에 "야 너네 살고 싶은 애들 그냥 나가. 나 한번 폭격 또 할 건데 어디 어디 폭격할 건데 어 시간을 줄게. 내가 언제 폭격할지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내가 폭격은 할 거야. 근데 나는 국민들 다치게 하고 싶진 않아. 나갈 애들은 나가." 그래서 그럼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애초에 얘네는 군사 없어요. 지금 방공망 다 망했고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군사만 있어요. 군사. 사람만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 무기들은 거의 뭐 있어 봐야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 수준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격포나 총이나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유가 건들고 있어요. 그쵸? 이건 뭐예요? 후위 세력들. 근데 트럼프도 끝장을 내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네 뭐 하는 짓이야?'라고 생각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뭐 투기 세력들한테 뒷돈 받기로 해서 뭐 월가한테 뒷돈 받기로 했나? 어 미국은 지금까지 미국 특히 공화당은요. 지금까지 이런 짓 되게 많이 했어요. 이라크 전쟁 때도 이런 짓 많이 했고요. 되게 많은 짓을 해왔습니다. 끝낼 수 있는데 계속 네 꾸준히 늘어가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물가 폭등시키거나 유가 폭등시키거나 이런 짓 되게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예요? 투자자들은 엄청난 돈을 벌어갔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지금 미국한테 노란하고 있는 겁니다. 노란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달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노란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자 달러는 올라갑니다. 왜요? 유가가 올라갈 거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유가 왜 올라가느냐? 이란 가지고 지금 장난치니까. 얘는 끝났는데. 계속 뭐가 있는 척. 이란에 공격을 했는데 공격을 막 치고받고 막 해서 뭐 미국이 뭐 어디 함대가 날아간 것도 아니고 무슨 전투기가 몇 대 뭐 망가진 것도 아니고 그쵸. 고급 자원들 같은 경우는 고대로 있잖아요. 그죠? 고대로 있어요.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항공모함 뭐예요? 4 대인가 5대 그 근처에다 세워 놨다가 뭐예요? 몇 대 돌려보냈죠. 최신기미 돌려보냈죠. 왜 돌려보냈어요? 얘네가 공격할 반격할 힘이 있다면 돌려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힘이 없어요. 그냥 구형 가지고 구형 전함 2 개만 가지고 해도 이란 충분히 찍어 누를 수 있겠네. 근데 제대로 찍어 누르지 않고 있죠. 계속 뭔가 언론 플레이 해 주고 계속 상황 이렇게 만들고 있죠. 이것 때문에 올릴 생각입니다. 엄청난 뭐야 유가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이걸 지금 투자하고 움직여 준 게 달러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유가 뭘로 거래해요? 달러로 거래해요.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미국에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힘들 거예요. 미국 국민들은 힘들지만 네 부자들은 돈 많이 벌고. 뭐냐 이게 유가가 이것 때문에 되는 게 뭐예요? 투자하는 부자. 걔들은 돈 많이 벌 거예요. 월가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미국이 짜주는 판이에요, 여러분. 그죠? 월가가 엄청난 쓰레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증거 있느냐? 그쵸. 증거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월가가 예, 그 월가 애들이 그러니까 투자하고 있는 애들이 거기가 월가 애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표적인 투자하는 곳을 얘기하자면 월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큰돈을 투자하고 선물에 그 정도 엄청나게 큰돈을 투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얘네밖에 없다니까. 그쵸? 얘네가 제일 커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전부터 공화당이 전쟁을 해 오면서 계속 뭐예요? 규모를 늘려왔던 것도 월가예요. 그쵸. 왜냐? 방향을 몰라야 되는데 방향을 알고 투자해서 규모를 늘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의심을 하는 거죠. '뭐야? 투기판을 벌여 준 거야?' 그죠. 우리는 지금 그 투기판에 속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간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매수 좀 들어가야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저 자, 밑으로 밀렸다가 올라오는 기술적 반등을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술적 반등을 얘기할 거예요. 어쨌든 이라는 큰 문제 되진 않아요. 기술적 반등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자, 오늘 좀 매수를 들어갈 거예요. 근데 뭘 매수를 들어간다는 건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매수를 들어가면서 뭘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기술적 반등 나와 주면 뭐예요? 이렇게 밀려 있던 애들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올라와 주거나 이 정도 좀 올라와 줬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나는 비중을 좀 넣었어. 그럼 돼요? 뭐예요? 그래서 본전 찾아갈 수 있고. 이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고 전제가 뭐예요? 유가는 상승할 거다. 그러면 결국 달러도 상승을 할 거다. 그래서 그러면 자, 이것 때문에 지수는 하락할 거다. 이게 중기 라인이라면, 그쵸? 중기 라인, 이게 단기 라인이라면, 장기 라인은 뭐예요? 그쵸? 상승이에요. 왜 상승이냐? 대형주의 비율이, 자, 보유 비율, 외인 보유 비율도 올라가지만, 이게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지만 얘네가 뭐예요? 그쵸? 외국인들 계좌로만 살까요? 아, 대형주 보유비를 늘렸을 때 아니에요. 개인들도 지금 뭐예요? 매수가 같이 들어옵니다. 아, 개미들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아니에요. 아시죠? 개미들 거만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보유비를 계속 높여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외국인들이라고 치지만 개인들도 있고요. 보유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외인들은 뭐 눈에 띄는 외인들, 네, 그런 애들 비율도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장기로 봤을 때는 상승인데 중기로 봤을 때는 뭐예요? 그래서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지금 단기로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을 노려서 오늘 마이너스 5%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기술적 반등을 노려야겠다. 아, 그러면 오늘 어느 정도 매수는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바닥에 밀린 애들 위주로 좀 매수를 들어갈 생각입니다. 자, 이거 오늘 매수 들어간 거 해가지고 보여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저도 데이터를 보고 이제 거의 한 2시 반이나 3시 정도에 네, 슬슬 매수를 들어갈 거고요. 그 매수 들어갔을 때 이제 얘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시면 됩니다. 아, 매수 들어가서 바닥에서 이 라인에서 잡고 본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 비중은 안 보여드리겠죠. VIP 방에만 저는 전체 비중을 보여드리고요. 네, 여기는 보여드리지는 않겠지만 보시면 아, 그러면 내일 정도 보시면 아, 얘네가 좀 매수를 좀 했구나. 바닥에서 이런 식의 매수가 좀 들어갔었구나. 라는 걸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끝난 거 아니에요. 단기, 중기, 단기를 나눴을 때 단기는 뭐예요? 바닥에 밀려 있는 애들. 밀지노지 인간이 뭐예요? 추세에 밀려 있는 애들. 이렇게 여기 추세에 분홍색 위 움직여 주지 못하고 아예 밀어버린 애들. 이런 애들은요. 매수 들어갈 거고요. 그쵸? 그리고 뭐예요? 좀 어중간하게 있는 뭐 여기 대우건설도 그렇고요. 이렇게 어중간하게 있는 애들은 안 건들 거예요. 여러분. 건들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이 라인대 근처 이 라인대에도 그냥 제대로 빠져버린 애들은 건들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만 보여드릴 거고, 자, 이 종목들이고요. 이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주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주는지. 그리고 수익률 보세요. 여러분 수익률 지금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이 모양 이 꼴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